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순식간에 오를 9월 주도주 이 기업을 꼭 묻어두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미래 산업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수혜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산업 속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비교적 적게 나온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산업과 그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미래산업,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총정리한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직접 정리한 리포트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투자를 하기 전에 한 번씩만 확인하신다고 하셔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 자료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순식간에 오를 9월 주도주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덕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구글의 광고 수익은 지난해 526억 9천만 달러에서 581억 4천만 달러로 10%가 조금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성장과 함께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매출은 28%나 급증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가요?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를 했고요.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은 26%나 증가를 하면서 월가에서 예측했던 성장세를 아득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처럼 클라우드 시장이 AI 시장의 성장에 함께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인공지능 칩이 부족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 부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위험을 경고합니다. 현재 1위가 누구예요? 아마존이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0%, 아마존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글이 한 8% 정도 잡고 있죠.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AI 칩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AI 칩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GPU가 급속히 성장하는 클라우드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GPU를 추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 요소 중에서 하나로 AI 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AI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탑재한 제품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데이터 센터 용량 확대를 위한 AI 칩 확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더리움 채굴업체 코어위브와 계약을 했죠.
AI 모델 훈련에 많은 양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탑재한 제품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은 당연히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 센터 용량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코어위브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인가 코어위브에 지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월에 코어위브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코어위브가 뭐하는 회사냐? 2017년도에 파산한 암호화폐 채굴장의 GPU를 저렴하게 인수하면서 시작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고요. 현재 북미에만 5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 기업인데 여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투자금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 AI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클라우드만큼이나 데이터 센터 시장도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 센터는 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던 지원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차츰차츰 확장해 가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GPU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GPU를 누가 꽉 잡고 있나요?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죠. 엔비디아가 현재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싶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에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요청으로 TSMC가 3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얘네가 프론트 엔드 파트 공급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고급 패키징 부분은 용량은 매우 타이트한 만큼 내년 고급 패키징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2배로 늘리게 되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에게 요청하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와 같은 그러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엔비디아만 현재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AMD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AMD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4분기부터 GPU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출시하다 보면은 TSMC에 대해서 패키징 생산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 TSMC에서만으로는 생산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겠죠. 그 기업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10나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엄청나게 수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인텔, 애플, 대다수의 기업들을 TSMC한테 뺏겼죠. 근데 이제는 수율을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AI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정상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4나노 수율을 보면은 75% 이상까지 엄청나게 개선이 됐고요. 3나노에 대한 수율은 6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SMC에 대한 4나노 수율은 80%에 육박하고요. 3나노 같은 경우에는 50%대이기 때문에 4나노 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리고 3나노 수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서는 상황입니다. 현재 TSMC의 4나노, 5나노 공정 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A100, H100을 삼성전자가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최선단 공정인 3나노를 기반으로 한 시제품 성능 검증을 비롯해서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핵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패키징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GPU에 대한 생산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고 하면은 GPU 생산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부각됐던 GPU에 대한 문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들이 다 해소된다고 했을 때 AI 반도체, AI와 함께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 반도체와 함께 고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 여기서 적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과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별 시장 규모 전망을
같이 본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과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에 대한 비율이 비슷합니다. AI 반도체가 2배 성장할 때 클라우드 시장도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요.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SaaS, LaaS, PaaS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업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미들웨어, OS,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플랫폼은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PU와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현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이 나오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자본 비용 투자가 아니라 운영 비용을 통해서 비용 관리를 간소화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프트 애저 서비스 고객은 네트워크에 하드웨어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365와 같은 앱 서비스 제공 업체, 그리고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시스템, 고객관리 툴 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뜻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생성성 앱에 오픈 AI GPT-4 기반의 생성 AI를 투입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엑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가장 고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와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들 혹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혹은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해 왔지만 비교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이 바로 클라우드 산업이고요. 그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부터 점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I 시장에서만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AI뿐만 아니라 서버, 자율주행,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산업에서 많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시장 주목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현재 AI 관련된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시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이슈 이후에 네이버에 대한 혹은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8월 넘어 9월 달부터는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다 보니까 이번에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본격 착수에 나섰죠. AI의 고속 성장으로 인해서 정부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뭐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초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얘네들이 2023년도 올해부터 2030년도까지 8,26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정부의 엄청난 돈과 그다음에 AI에 대한 성장, AI 성장으로 인한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목을 봐야 되고요. AI 성장에 따른 필연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AI가 성장했을 때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을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AI 시장이 성장하면은 반드시 성장하는 게 클라우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수혜주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이나 2차전지 소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시장이 바로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클라우드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기술입니다. 나무기술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주요 성장 축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입니다. 즉, 이 기업이 여러 가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이 본격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클라우드 사업이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무기술에 대한 실적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무기술이라는 기업이 2015년도에 가상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NCC를 개발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클라우드 통합 관리 솔루션인 칵테일 클라우드를 개발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레드햇과 오픈시프트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레드햇과 같이 엮이면서 나무기술이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클라우드에 대한 수혜와 엔비디아와 엮였던 테마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무기술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바닥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SDS입니다. 얘네가 2분기 영업이익이 2064억이 나왔는데 클라우드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 SDS가 IT 서비스와 물류 2개의 사업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IT 서비스 클라우드 산업이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투자 감소에도 클라우드 사업이 전년 대비 63%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죠.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시장에서 부각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S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AI와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주들 2개를 준비해 왔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클라우드 얘기할 때 자율주행 말씀드렸죠. AI와 로봇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와 AI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을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이신 분들이 계시고 안드로이드이신 분들도 계세요.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이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제가 구글 플레이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100% 무료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 아니 또 이거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개인정보 적고 회원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광고 문자, 광고 전화 오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간단한 인증 후에 여기 있는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셨다고 하시면은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컨텐츠는 바로 급등 추천주입니다. 이 급등 추천주는 제가 직접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기간의 시세를 엄청나게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 27일, 28일, 31일, 8월 1일 등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당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고 연구소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장전급등 뉴스는 뭐냐? 시장에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하루에도 뉴스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일에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뉴스가 뭔지, 그리고 그 핵심 뉴스와 관련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있죠. 이 급등주들이 왜 나왔는지, 재료가 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연구소장이 가능한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이용해 보시고 컨텐츠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